예, 한국강사교육진흥원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16일 월요일 저녁 9시 강사 레벨업 특강 진행을 맡은 총괄본부장 강병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회원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갑작스럽게 쏟아진 소나기가 뜨거운 기운을 잠시나마 식혀주며 마치 우리 마음속 답답함을 씻어내듯 시원함을 선사했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처럼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특강이 바로 그런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한국강사교육진흥원은 생각하는 강사, 살아있는 교육이라는 목표 아래 강사님들의 끊임없는 성장과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강사님들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약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김순복 원장님이십니다. 원장님께서는 늘 강사는 변화만이 살 길임을 강조하시며 강사로서의 역할과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데 앞장서고 계십니다. 원장님의 따뜻한 인사 말씀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날씨가 엄청나게 변덕스럽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험난한 강사 시장만큼이나 변덕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함께 해주신 우리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하나리 연구원님은, 수석 연구원님은 그냥 보기만 해도 에너지가 막 넘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나리 연구원님한테 좋은 기운 많이 받으셔가지고, 네, 좋은 강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부탁드릴게요. 예, 원장님의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회원 여러분, 오늘 특강은 실패 챌린지를 통해 배우는 기업가 정신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기업가 정신은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기회를 포착하고 혁신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욱 중요한 역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청소년을 위한 창업 교육이나 기업가 정신교육을 진행하시는 강사님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강의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를 모색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강사님들께 꼭 필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 귀한 지혜를 나누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사님은 한국강사교육진흥원의 수석연구원이시자 NR 컴퍼니의 대표로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또한 빛나는 MC의 전속 MC로 활동하시며 탁월한 소통 능력과 유머 감각으로 많은 청중을 사로잡고 계십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은 오늘 특강 주제인 실패 챌린지를 통해 배우는 기업가 정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생생한 사례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이론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고 성장하며 거기서 얻은 지혜를 통해 실패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리 강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이 너무 저를 거창하게 소개를 해 주셔 가지고 제가 강의를 더 잘해야겠다라는 책임감이 듭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 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론 강의는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좀 다른 '많이 안 들어오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은 분들께서 들어오셔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패 챌린지를 통해서 배우는 기업가 정신이라는 교육을 진행을 할 건데요. 먼저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소개를 해 주신 것처럼 에너컴퍼니 대표로 현재 있고요. 그리고 "말하는 힘으로 더 나은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지금 이 주제로 가지고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제가 스피치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말하기를 하는 걸 저희가 IR 피칭이라고 하는데, 그런 교육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기업가 정신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창업신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생겨서, 제가 사실은 올해부터는 국민대 글로벌 창업벤처대학원에서 창업학 전공을 하고 있거든요. 전공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전에는 저는 좀 벤처 투자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아, 기업가 정신 교육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사실 저도 올해 들어서 처음 알게 됐고, 그런데 이 기업가 정신 교육이라고 하면 뭔가 이 기업가라는 워딩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랑은 좀 관계없는 교육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우리 삶에 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이번 학기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제가 알았던 이 교육을 '여러분들과도 공유를 하면 좀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좀 먼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자, 여러분 실패하면 어떤 감정이 먼저 좀 떠오르시나요? 혹시 어떤 감정이 떠오르시는지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 보시고요. '창피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두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나 너무 실패한 내가 너무 자괴감이 들고 너무 무능한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 모르겠고 다 때려치우고 싶어.'라는 마음을 먹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지금 굉장히 능숙하게 잘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내가 첫 강의를 했었던 기억을 떠올리면 '지금의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창피하고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완성된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실패는 우리가 그렇게 뭐 창피하거나 두렵다거나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패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데요. 데이터라는 게 그야말로 하나, 둘 여러 개의 데이터들이 쌓여서 더 완성된 나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했을 때 처음으로 딱 맞닥뜨리는 건 감정이에요. 창피하다, 두렵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 이거는 맞았고 이건 아니었고 이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음번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나만의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그런 기회는 최대한 빨리 가져가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실패에서 오는 그 감정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서 무언가를 포기하기보다는 감정을 조금 배제를 하고 '나만의 데이터를 축적해 간다.'라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접근을 한다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2025년 3월 4일 날 난 기사예요. 중기부가 기업가 정신 교과서를 발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고교 정규 교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전에도 창업 창직 쪽에서는 이 기업가 정신 교육이라든가 창업 교육, 창직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거는 선택 사항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이게 고교 정규 교과로 편성이 되면서 사실상 관련된 강사라든가 이런 쪽에 니즈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물론 지금은 그 공권력이라는 학교 안에서 이런 교육이 진행이 되지만, 이게 이렇게 고교 정규 교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창업을 다루고 있는 민간 기관에서도 관련된 기업가 정신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많아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는 분들은 아직은 관련한 그 강사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먼저 선점을 하시면 '기업가 정신 교육에 관한 그런 섹터는 좀 여러분이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 교육을 오늘 하게 된 취지이기도 합니다. 기사를 보면 기업가 정신 교육이라고 해서 이런 교과서를 발간을 했고요. 그리고 그 한 이 배경에는 2025 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 교과를 학점으로 인정을 하고 정규 과목으로 채택을 해서 교과용 도서가 개발이 되었다라는 게 있고요. 교과서에는 기업가 정신의 이해, 문제 발견과 정의, 창의적 문제 해결, 기업가 정신 디자인, 세상을 향한 도전 등 5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경기도에 있는 3
한괴고등학교에서 3월 최초로 기업가 정신 교과서를 채택을 해서 교육 현장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2026년부터는 이 과정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2025년 6월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기업 강의 일선에 있으셨던 분들은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이슈로 강의를 많이 못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음 하반기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2026년부터는 기업가 정신 교육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니까 미리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 놓으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학교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 내가 옛날에 교원을 이수를 했어. 교원 자격증이 있어. 그러신 분들은 정말 학교 안에 있는 교과목을 강의할 수 있는 기회도 얻으실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 외에 다양한 민간 기관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기부 오용주 장관은 청소년 기업 정신 교육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혁신적 사고를 키워 미래 사회의 혁신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했고요. 지금은 청소년들의 정규 교과 시간에 기업가 정신 교육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과목은 인생 전 주기에 해당하는 그런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우선적으로 청소년, 특히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게 시작이 됐다면, 그리고 그게 2026년에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다면 순차적으로 중학교, 초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뭐 시니어 전 생애 주기에 적용되는 기업가 정신 교육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이쪽이 완전 블루 오션이기 때문에 함께 미리 공부를 해 놓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서머리를 좀 하면 왜 지금 학교에서 기업가 정신 교육이 필요한가? 2025년에 정규 교과로 편성이 됐고요. 2026년에는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 놓으면 우리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은 단순히 창업가만이 아니라 미래 시민의 핵심 역량이다라고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국민대도, 사실은 저는 글로벌 창업 벤처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국민대 안에는 다양한 전공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국민대 전체 캐치프레이즈가 기업가 정신 국민대학교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술 쪽이든 디자인 쪽이든 뭐 아니면은 뭐 경상 쪽이든 뭐 이공계든 관계없이 학교 전체 캐치프레이즈가 기업가 정신 국민대학교로 바뀌었다는 것만 봐도 앞으로 이 기업가 정신 교육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 교육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정답보다는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 역량이 중요해진 시대고요. AI로 사실은 우리가 정답은 빠르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더 중요하게 하기 위해선 이 기업가 정신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것은 AI와 대척점에 있는 인간의 주도성 그리고 창의성을 정의 내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특징으로도 규정 지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회복 탄력성과 도전 정신이 또 필요한 환경에서는 이 기업가 정신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 다양한 이 섹터들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는 오늘 실패라는 키워드로 기업가 정신 교육을 한번 설명해 볼까 하는데요. 실패란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아까 그래 나 그때 강의했을 때 실패했던 거로 저도 지금 막 목이 막 따끔따끔거리거든요. '아 그래 내가 물을 좀 더 충분하게 마셨어야 됐는데 이것도 실패인가?' 여러 가지 실패 경험들이 떠오를 텐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면 상대방이 들어줄 것 같은지 아니면 거절할 것 같은지, 무턱대고 도넛 가게에 들어가서 "저 올림픽 링 모양의 도넛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한다면 만들어 주실까요? 혹은 낯선 사람에게 $100만 빌려주세요. 우리로 치면 $100가 얼마죠? 10만 원인가요? 갑자기 대뜸 가서 $10만 빌려주세요라고 하면 빌려주실까요? 혹은 햄버거 집에 가서 사실 콜라 같은 것도 리필을 많이 하잖아요. "버거 리필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버거는 돈 주고 사 드셔야 되는데요." 라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질문했을 때 '과연 어떤 답이 돌아올까?'라는 걸 실험을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하야 이게 바로 실패 챌린지였거든요. 챌린지인데 이거는 들어주면은 실패예요.
만약에 제가 올림픽 링 모양의 도넛을 만들어줘라고 했는데 그분이 만들어 주시면은 실패를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실패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챌린지가 성공하려면 "올림픽 링 모양의 도넛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싫은데요."라는 대답을 얻어야 이게 성공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챌린지를 통해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내가 있는데 '거절에 대한 두려움의 내성이 생기는 훈련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냐면 중국계 미국인인데요. 지아장이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제가 여기 밑에 유튜브 링크를 달아 놨기 때문에 교환을 신청하신 분들은 요 링크를 활용해 보시면 되고요. 뭐 굳이 링크가 없더라도 이게 테드에 들어가면은 원문이 있긴 한데 그건 이제 계속 영어로 나오고 한 15분 정도 되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고거는 여러분 쪼끔 지루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SBS 스페셜에서 요거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 가지고 방송 콘텐츠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SBS 스페셜에서 했었던 지하장 100 일간 거절당하기 프로젝트 요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제가 그 영상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 looking for a hug. Can you give me a hug? No, you're good? Okay, don't worry. You're Sorry. no? Sorry. All right, good. Okay. He's like, no. Okay. 대체 이 남자의 정체가 뭘까요? Hi, my name is Jia Jiang, and I'm the rejection guy. My blog is called 100 Days of Rejection. 거절당하기 전문가라니 이런 전문가도 있었나요? Basically, the idea is for 30 days, I got 그는 이 rejected. 내용으로 책도 내고 세계적인 강연쇼에도 나갔습니다. I started getting yeses. 대체 무슨 거절을 당했길래 이렇게 유명해진 걸까요? When I was 6, I couldn't get into my art class, even though a lot of rejections from jobs and girls. I could not work because in the US, you have to get the H-1B visa. I was fired from this job because I was not a good computer programmer. And that's my CV of rejection. 지난 2012년 그는 100일 동안 거절당하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Alright, this is my first try. I'm gonna try to borrow $100 from a stranger. This is very tough. But let's give it a shot. 거절당하는 일에 의연해지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Excuse me. Do you think I can borrow $100 from you? No. No? Why? Alright. No, okay. Sorry. Thanks. And I said, no, I'm sorry. Then I turned around and just ran. So that night I was watching myself getting rejected and just saw how scared I was. I looked like this kid in Sixth Sense. I saw dead people. 하지만 그는 꾸준히 거절당하는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점점 대담해졌죠. Hello. Can I ask you something? Yeah, you want to have do you want to have dinner with us? I can't. You can't? No. Can I pay $2 for it? Huh? Can I pay $2 for it? It's only $1.08. No. No. Okay. For that. No. 말하자면 지하장의 이런 황당한 도전은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단단하게 키우는 일종의 훈련입니다. Rejection was my curse, was my boogeyman. It has bothered me my whole life because I was running away from it. Then I started embracing it. I turned that into the biggest gift in my life. I like to have getting you link the 5 donuts together, make them look like Olympic symbols. Olympic symbols. 당연히 안 될 일이라고 지하장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남긴 뒤 주방으로 사라졌던 그녀가 잠시 후 정말로 오륜기 도너츠를 만들어 왔습니다. Really good. That is really good. Yeah.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다 보니 이런 선물도 받게 되는군요. Don't avoid rejection. I mean, that's a natural thing to do. We all want it, right? It's the path of least resistance. However, that path will not lead you to a place of success. To have success, you have to be at a place where a lot of people say yes to you, a lot of people say no to you. Because there's always two sides of the emotion.
자, I'm 잘 looking for a 보셨나요? hug. Can you give me a hug? 잠시만요. 이거를 잠시만요. 네, 강사님 이제 어, 더 이상 영상이 없으시면은 공유하실 때 그 비디오 최적화를 없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꾸 네. 화면에 지금 요거는 새카만 게 떠가지고 계속해서 뜨거든요. 그래요? 그거 뭐지? 네. 잠시만요. 이제는 비디오 최적화를 없애주시면 돼요. 공유해서. 네, 공유해서 그러면 비디오 최적화를 이제 해제시켜 주세요. 네, 그리고 공유 이렇게 됐어요. 네. 네, 그러면 네, 좋습니다. 됐어요. 영상 잘 보셨나요? 제가 다시 화면을 조금 키울게요. 저도 배울 게 많네요. 자, 그래서 사실 현장에 나가 보면 여러분이 뭐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여성 재취업 과정을 위한 분들을 위한 교육, 아니면 뭐 일반 공무원을 위한 교육, 아니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아니면은 뭐 청소년을 위한 교육,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들도 우리도 옛날에 생각해 보면 대학 갈 때 전공 뭐 선택해야 되는지 그걸로 뭐 내 인생이 되게 막 좌지우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재수하고 삼수하면은 뭔가 내 인생이 끝장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또 갑자기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회사에서 쫓겨나져서 '내가 뭔가 세상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가는 그 강의 현장에서 모든 분들에게 이 개념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CEO 분들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을 때 수락되는 경험보다는 안 됩니다. 거절당하는 그런 경험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분들은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CEO는 못 될 것 같아. 그냥 누가 주는 일 그냥 나는 열심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CEO들은 가서 영업을 따와야 하고 돈을 벌어와야 하기 때문에 항상 거절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실패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아니라 용기의 훈련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쩌면 막상 도전을 해 보면 별로 두렵지 않을 수 있는데 실행하기 전에 머릿속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그게 더 두려울 수 있어요. 막상 아까도 "오륜기 모양의 도넛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사실은 거절을 당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내뱉지 않으면 '나를 너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을까?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는지 거절하지 않을까? 나를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이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상상의 실패가 사실은 실제보다 더 두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하면서, 이런 실패 교육을 통해서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어떤 걸 배울 수 있느냐? 도전과 그리고 거절을 당했을 때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을 배울 수 있거든요. 작년, 재작년, 그리고 코로나부터 해서 가장 화두가 됐었던 강의 주제 중에 하나가 회복 탄력성이에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무너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시 일어나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자살 예방 센터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런 회복 탄력성을 키워주는 거에 대한 화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관련된 교육이 많이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내가 회복 탄력성이라는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기존에 했었던 예가 아닌 '새로운 예를 어디서 가지고 오면 좋을까?'라고 지금 그 학계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결국 내가 회복 탄력성을 얘기하고 싶은데 이미 몇 년간 관련 교육이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론은 이미 한 번씩 다 다룬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 내가 회복 탄력성 얘기를 하는데 조금 다르게 기업가 정신이라는 걸 가지고 와서 회복 탄력성을 얘기하면 관련 기관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새로워하셔서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럼 실패가 주는 세 가지 배움이 어떤 건지를 한번 보면, 첫 번째가 나의 한계를 시험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누구인지 자기 인식을 할 수 있고요. 나를 알았다면 상대와의 관계를 또 새롭게 정의해 볼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기술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 이후에 실패가 아니라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지 회복 탄력성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강의에서 어떻게 접목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냐면, 이제 실패는 더 이상 피하지 말고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나의 스토리를 만들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내가 어떤 셀럽이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어떻게 좀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에게만 자산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실패의 흔적은 노력의 기록이라는 거를 인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패는 사실은 해본 사람만이 제대로 된 도전을 할 수 있고 설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나랑은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은 매 순간이 생방송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다시 연습을 해 보거나 그럴 수가 없잖아요. 매 시간이 항상 생방송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러면 그 와중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선택을 해야 될 거고 그 선택이 항상 옳을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만약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거기서 주저하지 않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나 이 창업 생태계에서는 린 캔버스라는 개념이 있고 피보팅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만약에 하는데 여러분이 창업 교육을 가셨어요. 그렇게 하면 단순히 "실패는 이런 거예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창업 관련 용어랑 좀 연관을 지어 주시면 더 좋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간 곳이 "창업 관련이랑 연관이 없는 곳이야."라고 한다면 앞단에서 끝내 주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간 곳이 창업 캠프라든가 창업 관련된 곳이라든가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를 창업 관련된 용어랑 연관을 지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개념 두 개가 하나는 린 캔버스고요. 또 하나는 피보팅이라는 건데요. 피보팅이라는 말은 창업씬에서도 예전에는 많이 안 쓰던 말인데 요새는 좀 유행처럼 피보팅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식적으로라도 요런 용어를 조금 알아 놓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린 캔버스가 뭐냐면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대기업처럼 빵빵한 자산, 많은 인력을 가지고 하실 수가 없어요. 대표님 한 명이 하는 1인 기업인 경우도 있고요. 많아 봐야 3 명, 4 명? 초기 자본금은 1,000만 원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스타트업, 특히 초기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 내셔야 해요. 그래서 대단한 걸 만들 수가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뭐 한 명의 자원, 500만 원의 금액 이런 걸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그 개념만 가지고도 빠르게 만들어 보고 수정하고 실패하고 빠르게 만들어 보고 수정하고 이렇게 계속 빠르게 움직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스타일도 볼 때 "네 날씬하다." 이런 거 우리가 "lean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lean canvas라는 게 뭐냐면 막 옆으로 막 빠방하게 대기업처럼 펼치는 게 아니라 슬림하게 빠르게 도전해 보고 거기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아보고 수정하고 해서 빠르게 돌려본다라는 걸 우리가 린 캔버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처음에 실험을 하고 가설을 세워요. 가설을 해서 '이건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빠르게 실험을 해 보고 검증을 했는데 '아 이거 아니네.' 그럼 실패가 됐구나. 그 피벗이라는 건 뭐냐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아 나는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고 싶었는데 떨어지네? 근데 이거 포스트잇으로 제품 출시할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사고를 쪼끔씩 전환해서 또 시장에 내보고 또 쪼끔씩 전환해서 시장에 내보고 그걸 우리가 피벗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무한으로 반복하는 거 이걸 우리가 린 캔버스라고 하고요. 창업학이랑 기존 경영학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 지점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정된 자원으로 빠르게 돌려보고 그 안에서 어떤 게 좋은지를 보는 거. 그래서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고 검증을 했는데 실패했어. '아 쪽팔려.' 이게 아니라 '오케이. 이거 아니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바꿔 볼까?' 피봇을 하고 그 과정을 무한 반복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만드는데 초기에 내가 생각했던 거랑 결국 나온 건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과정을 통해서 계속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 사실 아까 맨 처음에 저의 이력을 조금 눈여겨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 보면 제 학력이 뭐가 돼 있냐면은 처음에 학부는 회계학이랑 의류학이에요. 그런데 대학원을 처음에 패션 디자인학을 갔다가 언론을 갔다가 지금은 창업학이거든요. 저는 계속 전공을 바꿔왔잖아요. 그럼 실패한 게 아니라 '아 해 봤는데 이건 나랑 안 맞네. 해 봤는데 이거는 내가 새로운 부분에 관심이 생기네. 해 봤는데 이거는 내가 끝까지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 같네.' 계속 무한 시도를 해 보면서 저에게 맞는 과정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현장에 나가 보시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도 진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본인의 인생의 어 진로 고민 그러니까 커리어로 전환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살면서 단 한 번도 내가 어떤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해 보시지 못하셨던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좀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거는 실패가 아니라
안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무언가를 계속 시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21세기, 우리가 22세기까지 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22세기에 오히려 더 적합한 인재상일 수 있다라는 용기를 여러분들이 조금 심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 강의가 듣는 분들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피보팅은 뭐냐면 실패를 했을 때 완전히 이거를 때려치우거나 바꾸는 게 아니라 방향을 조금씩 조금씩 바꿔보는 걸 우리가 피보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사례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넷플릭스의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인스타그램도 원래 초반에는 벌번?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였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위치 기반 공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진 공유 기능이 포함된 SNS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굳이 위치 기반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걸 하려면은 개발자도 필요하고 많이 한데 먼저 시장에 내봤더니 소비자는 이 위치 기반은 우리 인스타그램에서는 하지 않는 거야. 왜냐면 구글 맵이라든가 너무 좋은 게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 그러면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아예 위치 기반은 제거를 하고 사진 공유와 필터 기능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지금은 릴스라는 기능이 있긴 있는데 초창기에는 영상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선택과 집중, 그래서 사진 공유에 최적화된 플랫폼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 1위 이미지 기반의 SNS로 성장을 했고 결국 메타를 인수하기도 했죠. 그래서 페이스북이 결국은 지금은 인스타그램이랑 같은 회사고 페이스북의 이름을 바꿔서 지금 메타입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델이 초기 모델이랑은 다르구나. 그리고 사진을 우리는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갈 거야라고 했지만 지금은 시대의 흐름에 쫓아가면서 릴스라는 동영상을 또 추가하기도 했죠. 그래서 계속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하나의 그 형태로 고정되는 게 아니라 계속 체인징하는 거. 이게 내가 지조를 버리고 내가 뭔가 그런 어떤 막 경거망동하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시대에 빠르게 변화하고 움직이는 사람이야라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건데요. 유튜브도 사실은 유튜브가 처음에는 지금으로 치면은 소개팅 어플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터닝 훅 업. 뭐냐? 업로드에다가 "너가 데이트하고 싶은 사람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올려 봐."라는 거였거든요. 사실은 유튜브가 처음에는 데이팅 어플이 지금으로 치면 데이팅 어플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꼭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영상을 다 올리는 걸로 확장을 했고요. 지금은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영상을 업로드하는 대표적인 동영상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구글을 인수했죠. 지금은 같은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 친구들은 챗GPT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사실은 검색 그러면 네이버 그러잖아요. 그런데 좀 젊은 친구들은 검색 유튜브에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유튜브가 챗GPT랑 싸우고 있죠. 근데 어쨌든 처음 시작은 가볍게 시작한 거예요. 그냥 우리 데이팅 어플로 한번 영상 올리고 너가 어떤 이상형을 찾는지 올려볼까였는데 영상이라는 거에 방점을 두고 '아 우리 그러지 말고 모든 영상을 올리는 걸로 확장을 해 보자.'라고 아이디어를 전환하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넷플릭스도 처음에는 그냥 DVD 우편 대여 서비스였거든요. 미국은 땅이 워낙 넓고 우리는 비디오방 같은 게 있는데 가서 우리가 빌리잖아요. 넷플릭스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땅이 넓으니까 DVD를 전달해 주는 그런 서비스였는데 스트리밍 기술이 확산이 됐어요, 시대가 변하면서. 그리고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변화를 했죠. 그래서 넷플릭스가 빠르게 그 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하고 오프라인 대여에서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가고 그리고 자체 제작 콘텐츠를 만들면서 비약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 지금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제가 얼마 전에도 사실 이걸 안 봐야지 고 동생 거를 공유하고 있다가 결국 다시 구독을 했거든요. 이 오리지널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뭐 영화 배급사나 이런 동영상 콘텐츠 배급사로도 거의 전 세계적으로 탑 순위에 올라가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백상예술대상에 보면 후보작들 중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한낱 오프라인 DVD 우편 대여 서비스였는데 콘텐츠라는 거 빼고는 다 바뀌었어요. 넷플릭스라는 이름과 콘텐츠라는 요거만 빼고는 아예 다 바뀐 거. 그래도 괜찮다. 그럼 이거를 우리 뭐 청소년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적용을 하면 하나리라는 나 사람에 대한 본질만 없어지지 않는다면 업을 바꾸든 내가 전혀 다른 전공을 가든
혹은 중간에 내가 학교를 뭐 예를 들어 휴학을 하고 뭐 해외로 여행을 갔다 오든 괜찮다. 그것이 결국 나의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다면 그 어떤 경험도 다 괜찮다라는 긍정의 용기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예가 있구나.' 정말 많아요.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사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전공도 너무 많이 바뀌었고 일도 너무 많이 바꿨고 사실은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스타트업 씬에 이렇게 진심이고 대학원까지 갈 정도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누군가가 보면은 '쟤는 뭐 저렇게 한 우물을 못 파고 저렇게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뭐 그러냐. 뭐 쟤네 지금 부자인가 봐. 뭐 그 대학원을 뭐 그렇게 몇 개씩 다니는 거야.' 옛날로 보면 '아 실패를 한 사람이야.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야.'라는 손가락질을 받을 법한 사람이 사실 저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찾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패를 이제는 창업신에 있는 사람이니까요. 피봇이라고 써요. 그래서 피봇은 실패가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전략입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쿠팡 플레이에서 신하균 님께서 나오셨던 시트콤이 있었거든요. 그 유병재 님께서 어 대본을 쓰셨어요. 근데 거기도 보면은 그 기업이 피보팅을 7 번인가 8번 하거든요. 우리를 옛날로 치면 7.8 기예요. 근데 결국 어쨌든 성공을 하세요. 그래서 시도하 실패할까 봐 시도하기를 두려워하는 분들에게 많이 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그 아인슈타인도 하나의 발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실패를 했고 그래서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님"이라는 얘기를 정말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님"이라는 얘기를 요즘 시대의 언어로 좀 바꾼다면 아마 이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피봇은 실패의 반응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전략입니다."라는 이야기로 먼저 이 실패 챌린지 하던 것들을 좀 갈무리를 하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걸 그냥 들어 가지고 좋은 얘기네. 뭐 SBS 스페셜 같은 뭐 좋은 다큐멘터리네.'라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강의를 해야 하고 사실 우리가 강의를 하는 건 많은 보람과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이걸로 강의 활동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내가 내 분야에 적용을 하고 이게 왜 필요한지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개별적인 이론에 대한 것들은 마무리를 짓고 그러면 강사로서 우리는 지금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 얘기를 좀 나눠 볼게요. 실패 교육 또 나아가서 기업가 정신 교육이 일단 학생들에게 필요한 이유 왜 교육 일선에서는 지금 이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고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관련 강사나 관련 기관을 왜 육성하려고 하는지 요즘 친구들은 실패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 엄마들이 정해 준 과정을 따라가고 요즘은 오히려 예전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아라."라고 하지만 요즘에는 뭐 서희초 사건도 그렇고요. 교권이 바닥에 떨어진 지 너무너무 오래됐고 그건 무슨 말이냐? 부모님들의 간섭이 너무너무 심하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들어가고 결혼을 하는 그 순간까지도 본인이 자의적으로 본인의 삶을 운용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중에 박보영 님이 나오셨던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거를 봤거든요. 근데 거기 첫 번째 에피소드가 결혼까지도 어머님이 다 설계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내가 포도를 좋아하는지 키위를 좋아하는지조차 모르는 바보가 돼서 정신병동에 입원한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우리 딸이 포도를 좋아하니깐 계속 포도를 가지고 가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인제 화가 나 가지고 이 그 병문안 온 엄마한테 그거를 집어 던지면서 "나 포도 싫어한다."고. 아니야. 그 엄마로 "너 왜 포도 좋아하잖아." "아니야. 엄마가 나 포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나 어릴 적에 포도 먹다가 걸린 적 있어. 나 포도 싫어해."라는 거를 정신병동에 입원해서 정말 그 끝단에 가서 얘기를 하고 나중에 엄마가 모둠 과일 세트를 가지고 와요. "너가 원하는 걸 먹어 봐라." 근데 요즘 이런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실패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정규 교과로까지 편성을 해서라도 이런 걸 좀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교육부가 그리고 중기부가 인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식이 지금
첫발이지 이거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거든요. 그리고 AI 교육이 확산이 되면서 AI와 대척점에 있는 이 자기주도적인 학습, 그러니까 자기주도적 학습의 워딩이 지금 기업가 정신 교육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정답 중심의 교육, 그러니까 틀리면 안 된다라는 심리, 그리고 시도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도전 자체를 꺼리는 거예요. 도전 과정 너무 좋은데 그래서 내가 생기부 못 받으면 어떡해? 그리고 내가 점수 못 받으면 어떡해? 그래서 대학 못 가면 어떡해? 그래서 친구들이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패 경험 자체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실수에도 무너지는 멘탈, 이걸 잡기 위해서 이런 교육들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지금 나라에서 쏟아붓고 있다. 그런데 아직은 관련 전문가가 없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지금 배워두시면 이 교육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좀 강하게 어필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 교육은 실패를 결과가 아니라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하나의 데이터로 바라보는 훈련을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이 뭐 국영수 공부를 하는데도 도움이 돼요. 애들이 막 답지 보고 정답을 막 억지로 과정을 생각도 안 했는데 정답만 맞춰가지고 100점을 하는 게 아니라 왜 이 과정이 나왔는지 그 과정을 추론하게 하고 논술집필이라던가 수학 그 수리 영역에서도 더 많은 점수를 얻게 하고 나아가서 내가 만약에 면접을 본다라든가 이렇게 할 때도 훨씬 많은 자기 주도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미국에 있는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자소서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 점수제가 되게 높기 때문에 방향을 지금 미국이나 선진국 쪽으로 좀 바꿔가려는 게 아닌가. 자기 주도성, 회복 탄력성, 문제 해결력이 미래의 핵심 영역을 키우는 기반. 왜냐면 기본적인 답변들은 AI가 다 줄 거니까. 그럼 AI가 무지성으로 던져주는 그 많은 데이터들 중에 왜냐면 뭐 할루시네이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정말 여기서 뭐가 정답이고 뭐가 환상이고 뭐가 오류인지를 추론해내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주도적으로 AI를 길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잘 해내는 게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는 기반이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학생들은 그런데 전반적인 우리 인생에서 기업가 정신 교육은 왜 필요한가? 기업가 정신 그러면 대부분 그냥 '창업 교육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불확실한 세계를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가르치는 게 기업가 정신 교육입니다. 그래서 창업학에서도 이 벤처링, 투자 이런 쪽과 기업가 정신 교육은 영역이 아예 달라요. 그래서 기업가라는 얘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CEO 교육 아니야? 이거 무슨 창업 교육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내가 나를 운용하는 한 명의 CEO로서 나라는 기업, 나라는 주체를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삶의 태도를 가르쳐 주는 교육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교육에 대한 콘텐츠에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붙였을 때 좀 더 융복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고에 좀 확장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취업도 결국은 자기 기획이죠. 인간관계도 가치 제한과 피드백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여기 모여 있는 분들도 서로가 주고받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너무 삭막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고 내가 너에게 받을 게 있어야 인간관계가 유지가 되지 그게 아니면 이 성인의 사회에서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밸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나라는 사람에 대한 가치를 상대편에게 어떻게 제안을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피드백을 가지고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제가 린 캔버스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 역시도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고 조정을 하고 또다시 실행을 하는 연속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는 가천대 명강사 최고의 과정 7기 출신이거든요. 들어가기 전에도 과연 내가 강사를 하는 게 나랑 맞을까? 왜냐면 저는 아나운서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스피치 교육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강사론, 교육, 설계법 이런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설을 세우는 거죠. 내가 만약 가천대 명강사 최고의 과정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수료를 한다면 어떤 점이 좋아지고 내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기대한 것만큼 얻을 수 있을까? 실험 가 보는 거예요. 가 봤더니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이거는 괜찮고 이 부분은 내가 이 과정이 아닌 다른 과정을 통해서 좀 보완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생각지 못하게 여기서 다양한 인맥들을 만나면서 '이런 것들이 더 펼쳐질 수 있구나.'라는 걸 실제로 실행을 해 보고 조정을 하는 거죠. '아 여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이거고 또 여기에서 얻지 못하는 다른 건 다른 것들을 통해서 내가 보완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어디를 가면 되지?' 그래서 다시 대학원 온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 인생 또한 가설을 하고 실험을 하고 조정을 하고 실행을 하는
연속입니다. 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얼마나 주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결국 크게 보면 '기업가 정신 교육이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은 비단 창업가뿐만이 아니라 학생, 직장인, 부모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요즘 학생들이 그렇게 자기 주도력이 없어진 거 그 이유에는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전 사실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지만 제 동생도 지금 내년이면 벌써 초등학교 3 학년 학부형이 돼요. 그런데 부모가 어떤 방식으로의 삶의 그 지표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자기 주도력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다 이걸 가지고 내가 어디 교육을 나갈 건데 뭐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가정을 이끄는데 내 아이를 기르는데도 기업가 정신 교육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2026 년에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도 이게 그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고 그 창업을 주관하는 민간 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창업 보육센터라든가 뭐 등등등 교육에 있는 평생교육원이라든가 찾아보시면 물론 유료로 진행되는 교육도 많겠지만 무료 교육 또한 예산이 풀리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무료 교육을 만약에 하는 데가 있다라고 하면 오늘 같은 줌 강의도 괜찮고요. 여러분들이 시간과 여건이 된다면 가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 교육은 삶의 사고방식이다라고까지 저는 요즘 여기에 되게 꽂혀 있기 때문에 강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지금 그 일선에서 청소년 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청소년 교육을 하시는 분들 보면 학부모들이 이렇게 항의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애는 창업 안 시킬 건데요. 대학 진학이 우선이에요. 아니 지금 국영수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 거 할 시간이 어딨어요. 괜히 우리 애들 이거 그 헛바람 넣게 하지 말아요. 우리 애는 의사 시킬 거고요. 우리는 판검사 시킬 거고요. 우리 애는 그 저기 교수 시킬 거고요. 근데 괜히 막 창업이니 뭐니 뭐 이렇게 헛바람 들어가게 하지 마세요." 막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아예 정식 교과 과정으로 넣은 겁니다. 왜냐면 그전에도 이 과목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로 특강이었어요. 진로 교육. 그래서 학교에 있는 진로 부장님들이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그때는 오면 애들이 그 수업에 와서 국영수 공부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기부에서 정식 교과 과정으로 넣어 준 거예요. 지금 우리 박현재 님께서 질문 하나 주셨는데 고거는 끝나고 제가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지금 일선에서 중고등학교 교육을 하고 있는 분이시라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님들은 입시에서도 이런 요구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이불 싹 닫으세요. 2028 년도 대학 수능 개편 방향이 사고력, 융합력, 주도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아 그래요? 우리 애 석박사 시킬 거고 교수 시킬 거고 판검사 시킬 거고 의사 시킬 건데 아 입시에 들어가면 해야겠네요."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수행 평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자기 주도적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이 경험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정규 교과 과정에서 이걸 한 거고 2026 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다. 실제로 많은 고등학교에서 기업가 정신 프로젝트가 학생부 세특에 반영이 돼요. 이거면 끝납니다. "어머님 세특에 반영됩니다." 그러면 끝나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도 강제성을 동원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학생들이 멘탈이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교육을 하면은 좋잖아요. 그쵸? 그리고 사실은 고등학교 뭐 중학교는 정해진 것들을 하는데 대학교부터는 정말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근육을 좀 키워주는 교육이 '기업가 정신 교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기업가 정신은 창업 교육이 아닙니다. 리더십, 자기 관리 교육이에요. 그래서 박현진 님께서 "그러면 셀프 리더십과 기업가 정신의 차이가 뭔가요?"라는 얘기를 질문을 주셨거든요. 고건 제가 마지막에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저도 아직은 1 학차 그러니까 국민대 글로벌 창업 벤처대학원 1 학차 학생이라서 제가 드리는 답이 정확한 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1 학기 동안 제가 배웠던 얘기에 대한 얘기를 나눠 드릴 테니까 '아 저런 관점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 박현진 님께서 한번 뭐 챗GPT라든가 관련된 그건 좀 다시 한번 검색을 해 보시기를 제가 권해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는 어떻게 배웠는지 고거는 좀 쉐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계획을 세우고 협업하고 실패를 복구하는 능력, 나아가서 진로 탐색, 입시 면접, 사회생활 사실 생존 도구잖아요. 아무도 내 인생에 대한 것들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엄마가 이거 가라고 했어. 좋아." 근데 결국 그거에 대한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생존 도구라고 해도 정말 과장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박현진 님이 물어보신 거에 대한 답변일 수도 있거든요.
기업가 정신은요, 단순히 그냥 나의 어떤 리더십 이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소비자로 살지 않고 창조적인 만들어내는 사람.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왜냐면 셀프 리더십은 내가 그냥 리더십을 가지고 그리고 사실은 경영학이랑 창업학의 차이가 뭐냐면 경영학은 원래 조직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 가정을 어떻게 잘 매니징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학문이 경영학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거기 가 가지고 뭐 정주영 회장님처럼 이건희 회장님처럼 삼성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삼성이라는 곳에서 내가 어떻게 경영 활동을 잘할 수 있는지 만들어진 현대라는 곳에서 어떻게 잘 이걸 운영할 수 있는지가 그게 경영학이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어 직급이 올라가서 리더가 됐을 때 이 조직을 어떻게 잘 운용할 수 있는지가 리더십인데 그거를 조직의 개념에서 셀프 나라는 거에 옮겨와서 내가 나를 어떻게 경영하는지가 사실은 셀프 리더십이거든요. 그런데 스타트업, 창업 시는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주영이 될 수 있는 거고 내가 이건희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들어져 있는 걸 잘 경영하는 것과 아예 없는 건데 새로 만들어내는 거는 쪼끔 다르거든요. 근데 세상에 없는 걸 새로 만들어 내려다 보니까 이미 기존 체계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한테 거부를 당할 수도 있고요. "난 아직 그건 익숙하지 않은데 그런 게 돼?" 이런 게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거절을 당할 수 있고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의 많은 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중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뚫고 나가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가 정신에서 얘기하는 그런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내가 가고자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마가 이렇게 가라고 했었던 그 길에서 그 길을 잘 운영하고 잘 가는 게 셀프 리더십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A라고 가라 그랬는데 나는 B가 좋은 것 같은데? 주도적으로 생각했을 때 새로운 길을 창조하고 그러면 그 길을 앞서갔던 사람들에 대한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내가 좀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기업가 정신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결은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주어진 것만 누리는 사람 이건 경영학이에요. 셀프 리더십은 주어진 자원을 어떻게 잘 리더십 있게 굴릴 수 있느냐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세상에 제안해 주는 거예요. 없었던 거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안해 주는 것 함으로써 나의 삶을 쪼끔 주도적으로 가는 거 그게 '기업가 정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AI로 이런 답변을 알려주는 건 너무 많잖아요. 정보가 넘치는 이 시대에는 내가 그 안에서 무엇을 주도적으로 선택해서 선택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 도전 정신을 가지냐가 되게 중요해서 아마 여성 재취업 과정 혹은 경력 커리어 전환 과정 이런 데서 이거 되게 각광받을 그런 주제거든요. 그래서 박현진 님도 어떤 분야의 강의를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내가 하고 있는 강의에서 마인드셋에서 그동안 셀프 리더십을 좀 많이 해 오셨다면 기업가 정신을 한번 곁들여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애 창업 안 시킬 건데요. 대학 진학이 우선이에요." 라는 질문을 받으신다면 이제 오늘 이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자녀가 CEO가 되지 않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인생을 운영할 수 있는 CEO는 좀 돼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뭐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뭐 린 캔버스, 뭐 기업가 정신, 뭐 실패 챌린지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기업가 정신 교육이라는 게 뭐 그런 워딩 되게 많았는데 창업 교육이 아니구나. 이것은 내 삶을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개념적으로 알려주는데 창업가들의 이론을 갖고 와서 내 삶을 어떻게 주도적으로 가져가는지를 설명해 주는 새로운 개념의 교육이구나라는 것만 기억을 하셔도 저는 만족이에요. 음. 저도 아직 공부를 하고 있고 이쪽 분야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런 게 트렌드구나.'라는 것만 알아가셔도 저는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지금 이게 애초 처음에 그 고교 학점제로부터 지금 이 얘기가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쪼끔 구체적으로 만약에 내가 이제 2026 년도를 준비하고 전국 고등학교에 이제 이 기업가 정신 교육이 확대가 될 텐데 그럼 우리 강사가 혹은 내가 지금 여기 대표님이신 분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관이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현실적으로 좀 나누고 여러분 질문 받고 끝내는 걸로 할게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교과 기반 이해가 있으셔야겠죠. 그래서 교육부 또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발행하는 2025 기업가 정신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목차 정도라도 좀 내용을 숙지해 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학교 수업과 연관된 핵심 역량. 근데 거기 내가 만약에 원래 내가 셀프 리더십을 하던 사람이야. 그럼 여기서 조금만 피보팅을 해 가지고 어떻게 기업과 정신 교육에 녹아낼 수 있는지. 창의성, 협업, 도전 정신 이런 거 사실 원래 다 하시던 거예요. 팀빌딩 수업 하시는 분들, 셀프 리더십 하시는 분들, 기업 강의 나가시는 분들 다 하시던 건데 여기에 워딩을 기업과 정신을 넣는 거예요. 왜 예전에 버블닷컴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앞에다가 이를 붙였어요. 이. 소문자 이. 이커머스, 이뭐뭐뭐, 이뭐뭐뭐. 그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야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창업도 할 수 있고. 요즘에 그 이커머스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뭐죠? AI. 요즘은 모든 게 AI. AI를 기반으로 한 뭐 AI를 기반으로 한 이게 들어가야 예산도 받고 지원도 선정되고 해서 요새는 다 AI입니다. 교육신에서는 그 이 같은 용어, 그 개념, AI 같은 개념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워딩으로 통용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저희처럼 아예 창업학을 전공하는 곳뿐만 아니라 이공계도 그렇고요. 뭐 카이스트도 그렇고요. 디자인도 그렇고요. 뭐 그냥 경상대도 그렇고요. 요새는 창업을 다 갖다 붙여요. 그래서 실제 최근에 라이즈 선정하는 대학교에서 라이즈 선정이 있었는데 저희 창업대학원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창업 분야에서 전혀 창업이랑 관계없는 학과들이 막 몇십억씩 성균관대 뭐 이렇게 몇십억씩 그 창업 관련 그 예산을 다 가져갔어요. 뭐냐? 그러니까 창업학이라는 게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단순 창업이 아니라는 건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국민대학교 전체 캐치프레이즈가 2년 전에 기업가 정신 국민대학교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옛날에 그 이커머스의 이처럼 AI 교육의 AI처럼 어떤 교육에도 갖다 붙이면 소위 말해 '잘 팔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너무 저렴했나요? '잘 팔리겠구나.' 요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갖다 붙이고 싶어도 그게 뭔지 모르면 갖다 붙일 수가 없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아두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어떻게 접목하면 좋을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학생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기 쉬워요. 그래서 뭐 실패, 뭐 피보팅, 창의적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다양한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찾아보시면 좋고요. 아직은 국내 사례보다는 미국 사례가 월등히 많아요, 압도적으로. 그래서 뭐 테드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중국계 미국인 뭐 지아장이라든가 아까도 제가 갖고 왔던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넷플릭스, 유튜브 다 외국 기업이죠. 아무래도 스타트업, 창업 이러면은 미국 시장 실리콘밸리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적극 좀 수집을 해 놓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왜냐면 아직 2026 년이 되려면 우리가 반년이 더 남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런 거를 하나하나 수집하면서 내가 어떻게 좀 확장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진로 연계형 기업가 정신 모델을 여러분이 기획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아나운서기 때문에 이제 한 번씩 뭐 아나운서 관련 교육 이런 거 많이 가거든요. 크리에이터 교육 이런 거 되게 많이 가거든요. 뭐 승무원이셨던 분들은 뭐 승무원 교육, 뭐 디자이너 교육, 영화 배우 교육, 야구 선수 교육 이런 거 나가시잖아요. 웹툰 작가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기업가 정신 교육. 농업 무슨 뭐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요리사를 위한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 뭐 농업 지도사가 될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기업가 정신 교육 다 갖다 붙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학과 진로를 연결한 창업 교육, 과학을 연계한 기업가 정신 교육, 논술을 접목한 기업가 정신 교육, 인문학과 접목하는 기업가 정신 교육 다 갖다 붙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모델을 기획해 놓으면 좋을까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우리 유창호 님께서 기업가 정신 강사 자격은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뭐 자격이라고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실 아까 이제 고등학교 교과 과정 안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강사분들 중에서 할 거거든요. 왜냐면 교원 자격증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그 진로 부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나는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나 과학 선생님이었는데 진로부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커리어 전환을 해 가지고 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 이렇게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기업가 정신을 하시고 싶다 그러면 교원 자격증이나 이런 게 있으셔야 돼요.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꼭 임용 시험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내가 뭐 기간제라도 뭐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돼야 그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는 들어가실 수가 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그 밖에 있는 민간 기업에서 하시고 싶다라고 하면 간단한 자격증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자격증이 없다라고 해도 가끔 여러분들이 친하게 지내는 교육 담당자가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경우라면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뭐 강사님 리더십 강의 많이 하시는데 저희 이번에 그 교육 이거 기획하고 있는데 새로운 거 뭐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분도 지금 뭐 딱히 전문가를 찾는 건 아니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게 또 우리의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업가 정신이라는 거를 저도 막 정확히 아는 건 아닌데 제가 좀 공부하고 이렇게 교환 준비해 가지고 한번 해 볼까요? 근데 왜냐면은 무료 강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 맨날 하던 콘텐츠 하는 거 좀 지겨웠는데 강사님이 그런 거 하실 수 있다."라고 하고 그러면 어차피 우리도 뭐 이거를 뭐 무료로 교육하는 거라든가 뭐 강의료를 뭐 되게 많이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거라면 원래적으로 진행하는 강의라면 "한번 해 볼까?" 뭐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럼 기업가 정신 교육을 한번 준비해 보시겠어요?"라고 이렇게 해야 좀 편하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번 트라이를 해 보시는 것도 좋고 관련한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혹시 있으면 검색을 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뭐 벤처 창업 학회라든가 기업가 정신 학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서 민간 자격증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도 사실은 저희가 구글 폼으로 대학교 안에서 엔젤 투자자를 위한 뭐 새로운 자격 과정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이름 만들면 좋을까?"라고 이렇게 그 설문조사 받아 가셨거든요. 이쪽 시장은 이제 막 커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관련한 자격증들이 지금 막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유창욱 님 혹은 뭐 박현진 님 또 오늘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런 거를 한번 기획을 해 보셔도 좋고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꼭 기업가 정신 뭐 자격증 아니더라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무료로 뭐 어디 강의가 진행이 돼. 혹은 유료로 어디 강의를 진행을 해. 아니면 우리 여기 가천대 글로벌 뭐 이런 명강사 과정처럼 뭐 이런 교육이 있어. 뭐 2박 3 일이든 뭐 간단한 거라도 내가 한번 관심 있으면 고런 거를 한번 다녀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한번 어쨌든 왜냐면 아무도 다 모르기 때문에 쪼끔이라도 먼저 이렇게 한 발을 내디뎌 놓으신 분들에게 무조건 기회는 많이 갈 거다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저처럼 각 잡고 대학원을 가셔도 좋지만 대학원의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당연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있으면 "내가 어떤 강의를 할 수 있어요?"라는 주제를 던질 때 그냥 이런 것도 한번 끼워 넣는 거예요 슬쩍. 기업가 정신교육. 그러면 담당자가 "이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때 짜자잔 내가 준비했었던 PPT를 한번 편하게 보세요. 안 하셔도 되는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게 소위 말해서 영업을 쪼끔 하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민간 기관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창업진흥원이라든가 중기부라든가 그런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관련된 것들이 뭐가 많이 있는지 좀 한번 수시로 들어가셔서 고런 것들을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거기서 다양한 정보들을 또 얻을 수가 있고 유튜브 알고리즘은 내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내가 만약에 관심이 있다. 그럼 뭐 기업가 정신 교육 이런 걸 유튜브에서 많이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고리즘이 막 바뀌어 가지고 나중에는 관련된 정보들을 또 막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많이 공부해 놓으시는 게 좋고 국내에는 아직 이런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라든가 와튼 스쿨이라든가 이런 외국 대학에 있는 경영 대학원 이런 것들을 쪼끔 팔로우를 해 놓으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를 제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고 질문 받고 끝낼게요. 저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 기업가 정신은요 미래 교육의 핵심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 놓으면 우리가 만나는 수강생, 학생일 수도 있고요. 일반 어 학부모일 수도 있고요. 일반 직장인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대상들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걸 뭐 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인생이 막 갑자기 막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는 없습니다. 원래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잖아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도 않고요. 특강을 가다 보면 보통 뭐 1 시간 반, 2 시간. 그렇게 짧은 만남이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나를 만나기 전과 후에 사고의 틀이 좀 바뀌었고 생각 틀이 좀 바뀌었고 이들의 가능성이 열어졌고 그리고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무언가를 검색해 보고 싶어졌다. 알아보고 싶어졌다라는 것만으로도 '강사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AI가 발달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직업은 없어질 거야."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AI가 발달하면서 도태가 되는 건 AI 때문이 아니라 AI를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살아남을 건데 AI를 잘 활용하는 핵심 역량 중에 하나가 저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체적으로 AI를 어떻게 굴리고 운용하고 길들여서 나의 한정된 자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실제 고민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해 보고 거기서 무언가가 또 발견됐다면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피보팅을 해서 이 과정을 반복하는, 그렇게 해서 나만의 해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미래의 핵심 역량이지 않을까. 그러면 그 핵심 역량은 여러분의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교육 시장이 이쪽으로 많은 지원과 많은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미래의 핵심 역량 인재가 될 수 있는 분들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좋은 강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교육을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면 몇 개 받고 끝낼게요. 예, 질문은 제가 교육 안내하고 그 사이에 채팅창이라든가 질문사항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그때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채팅창에 지금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업가 정신교육에 대해서 강의해 주신 하나의 강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업가 정신교육은 실패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강사님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기업가 정신은 새로운 기회를 찾고 이를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태도인데요. 오늘날의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서는 창업가뿐만 아니라 직장인, 우리 강사님, 학생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역량인 것 같습니다. 기업가 정신이라는 미래 트렌드를 준비하고 학습하는 방법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누신 하나리 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빠르게 교육 안내하고요. 우리 강사님들의 소감과 오늘 강의 진행해 주신 강사님 소감 그리고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빠르게 오늘 6월 강의 안내, 교육 진행 안내 드리겠습니다. 6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유쾌한 웃음치료 활용법이라는 주제로 김수연 연구원님께서 활발하고 유쾌, 상쾌, 통쾌 어떻게 하면은 정말 즐겁고 강의장의 분위기가 확 살아나는지 웃음치료에 대한 활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6월 23일에는 김지선 연구원님께서 PPT 핵심 기술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6월 26일 목요일에는요. 나만의 강점으로 승부하라는 주제로 이슬 선임 연구원께서 회원 역량 강화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교육이죠. 퍼스널 브랜딩 톡 채널로 시작하세요라는 주제로 강유미 교육위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한국강사 교육진흥원에서는요. 평생회원인 수석위원을 모시고 있습니다. 평생회원에 가입하시게 되면은 월요일, 목요일 정규 과정은 평생 무료고요. 네이버로 교육인으로 인물 등록과 함께 한국강사교육진흥원의 홈페이지에 대표 강사로 게시를 해서 브랜딩 효과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강의 안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듣고 싶어하는 그 강사님이 계셨는데 그 사이에 뾰로롱 하고 뿅 사라지셨어요. 그러세요.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예, 그분보다도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조영아 연구관님 오늘 강의 소감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또 저에게 돌아왔군요. 제가 처음 강사로 시작할 때 처음 읽었던 책이 지하장애 거절당하기 연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안서를 넣고 실패를 경험하고 할 때 제가 접했던 책을 오늘 이 강의 중에 다시 보게 되니까 그때 기억이 돌아오면서 아, 내가 그때 기업가 정신을 준비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되면서 집에 돌아가면 책장에서 다시 한번 꺼내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오늘 정말 이 강의를 잘 들었다고 생각한 게 2026년부터 정규 교과에 포함된다는 이 새로운 정보가 저희한테는 되게 핵심적이고 좋은 정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다시 또 다른 강의를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게 오늘 저한테는 너무 좋았고 너무 귀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침 또 그런 또 사연이 있으시네요.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아마 다 공감이 되고 호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박현진 연구원님은 지금 기차를 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마 강의 소감은 나눠주실 수는 없는데 댓글창에 이렇게 또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주셔서 또 이렇게 얼굴까지 보여주시면서 참여해 주시는 모습에서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강사님 오늘 진행해 주시는데 채팅창에는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사님, 오늘 하나의 강사님 강의 진행해 주시는데요. 소감 듣고요. 오늘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론 강의가 재미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내가 지금 당장 배워 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것들만 해도 너무 급급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오셨다는 거는 아마 우리 조영아 강사님도 그렇고 박현진 강사님도 그렇고 내가 이거에 대한 관심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있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들어오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오히려 이 귀한 정보를 우리 소수 정예가 이렇게 나눠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더 기분이 좋고요. 이렇게 우리가 인제 소중한 정보를 나눠 가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발빠르게 준비를 하면 '이 큰 시장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론 강의였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도 아직은 인제 1 학기 막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 입장이기 때문에 추후에 제가 더 많은 정보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또 지식이 많아지면 관심 있는 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배운 것들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제가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나눠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소중한 이 강의 후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본 채팅방에 작은 글이라도 남겨주셔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파할 수 있는 오늘의 강의의 효과에 대해서 후기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원장님께서는 지금 다른 일 때문에 아마 오늘 마무리 인사에 자칫 참여를 못 하실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늦은 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진행해 주신 하나리 강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편안한 밤 되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그러면 제가